안녕하세요. 저는 HP 아루바 GSPSA를 맡고 있는 이형진 매니저입니다. 오늘 설명드릴 내용은 우리 HP 아루바에서 보유하고 있는 SSE 솔루션 중에서 하나의 컴포넌트인 GTNA 부분을 설명드리고자 합니다. GTNA 부분에서도 기본적인 GTNA 설명은 다 아신다는 전제하에 어드밴스드 기능을 소개를 드리려고 합니다. 우리가 GTNA 기능을 사용하면서 다른 벤더들과의 차별점 혹은 조금 더 고객 니즈에 맞출 수 있는 그런 기능들 위주로 그리고 강점을 좀 소개해 드리고자 합니다. 오늘 내용은 주로 스마트 라우팅 멀티팝이라는 내용 그리고 오운 도메인을 자기가 생성한 도메인을 통해서 GTNA로 그 커스터마이징 된 앱에 접속하는 방법 그리고 기타 에이전트 기반의 어드밴스드 피처를 설명드리고자 합니다. 마지막으로 저희 솔루션이 갖고 있는 타사 대비 장점들 또한 한번 간단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앞에 처음에 서두에 어느 정도 SSE 혹은 SESI, GTNA에 대한 기본적인 내용을 알고 있다는 전제하에 설명드리고자 했는데 그래도 간단하게 SSE 혹은 SESI에 대한 개념을 정리하고 지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왼쪽에 보이시는 부분은 기존에 우리가 운영해 왔던 그리고 과거에 아니면 현재에도 운영되고 있는 방식 중에 하나입니다. 왼쪽은 then이라고 되어 있고요. 오른쪽은 now라고 되어 있는데 과거 혹시 then이라고 해서 뭐 문제가 있다라거나 아니면은 발전되지 못한 모양이다 라는 그런 개념은 아니고요. 일반적으로 우리가 사용해 왔던 그런 구조들을 얘기합니다. 보시면은 다양한 사업장에서 데이터 센터를 거쳐 데이터 센터에서 인터넷을 통해 퍼블릭 클라우드로 접속하게 됩니다. 우리가 퍼블릭 클라우드의 사용이 이제는 조금 더 광범위해지고 특별한 것이 아니고 많은 분들이 이런 퍼블릭 클라우드를 사용하고 있는데요. 퍼블릭 클라우드의 경우에는 인터넷을 통해서 접속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업장에서 올라온 퍼블릭 클라우드로 향하고자 하는 트래픽들은 데이터 센터를 거치게 됩니다. 데이터 센터에서 관문 라우터를 통해서 인터넷 트래픽에 대한 통제를 하게 되고 이런 부분들이 정책을 적용받고 퍼블릭 클라우드에 내가 사용을 원하고자 하는 서비스로 접속을 해 왔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퍼블릭 클라우드만 사용하게 되는 것이 아니고 오른쪽에 보이시는 다양한 퍼블릭 클라우드 벤더들 그리고 5365, 세일즈포스, 워크데이, 셉 등 다양한 SaaS 솔루션도 이용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 클라우드 서비스들이 어떤 접속하는 목적지에 대한 중심이 되고 데이터 센터, 사업장, 단말들, 시스템들이 모두 다 엣지로 표현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런 엣지들이 퍼블릭 클라우드 혹은 SaaS에 접속하는 이런 보안 정책들을 적용하고자 하는 목표로 만들어진 것이 SESI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SESI는 크게 두 가지 종류로 나뉘어집니다. 먼저 왼쪽 회색으로 표시된 부분에 SD-WAN 부분이 있습니다. SD-WAN은 IPsec 기반의 암호화를 통해서 다양한 사업장의 다양한 WAN 인터페이스 회선들을 통해서 가상의 패브릭을 구성하고 이런 패브릭 내에서 어플리케이션 기반으로 SD-WAN, 즉 소프트웨어 디파인 망을 구현하고 논리적으로 정책을 적용하게 됩니다. 이를 통해서 단일 회선 혹은 많은 회선들에 대한 다이나믹 패스 셀렉션을 적용할 수가 있고요. 특히 저희 SD-WAN 제품의 강점이라고 할 수 있는 WAN 가속도 적용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SaaS 엑셀레이션도 적용할 수 있고요.
또 보안 기능들을 통해서 네트워크 애저 서비스 등등을 적용할 수 있는 부분이 세시의 SD-WAN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오늘 설명하고자 하는 SSE에 대해서는 오른쪽에 보이시는 GTNA, CASB, SWIG, 그리고 Firewall Azure Service, RBI, DLP 이렇게 다양한 요소들로 구현이 됩니다. SD-WAN 같은 경우는 조금 전에 간단히 설명을 드렸었고요. 또 별도의 세션 혹은 많은 분들이 이미 아시고 계시기 때문에 오늘은 세시에 대한 부분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스위그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기존에 사용하고 있던 웹 프록시, URL 필터링 등의 기능을 제공하는 시큐어 웹 게이트웨이입니다. 그리고 캐스비 같은 경우에는 클라우드 억세스 시큐리티 브로커라고 해서 여러분들이 잘 알고 계시는 DLP 기능을 제공합니다. 우리가 어떠한 SaaS 솔루션에 접속을 해서 이런 서비스들을 사용할 때 데이터들을 업로드하고 다운로드하고 그런 부분들을 제어할 수 있는 부분을 캐스비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Next Generation Firewall 기능, 기본적인 억세스를 제한하거나 허용해주는 이런 기능들, 그리고 오늘 중점적으로 다뤄볼 GTNA, 제로 트러스트 네트워크 억세스가 있습니다. 제로 트러스트 네트워크 억세스 같은 경우에는 이해도를 높이기 위해서는 기존에 우리가 많이 사용하고 있던 SSL VPN이라고 이해하셔도 무방하겠습니다. 뒤에서 조금 더 GTNA, SSE가 제공하는 GTNA는 어떤 구조로 동작되는지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세시 플랫폼을 적용할 경우에는 SD-WAN과 SSE를 통해서 모든 곳에 이런 세시 정책들을 적용해서 보안적으로 사용자의 트래픽 아니면 우리가 지키고 싶어하는 트래픽들을 모든 곳의 트래픽들을 보호할 수 있다라는 내용입니다. 우리 HP 같은 경우에는 이미 SD-WAN 솔루션을 SD 브랜치라는 이름으로 갖고 있고요. 또 SD-WAN만 특화해서 구현해 놓은 실버픽을 인수해서 만든 엣지 커넥트 SD-WAN, 그리고 엑시스 시큐리티를 인수해서 구현한 HP 아루바 네트워킹 SSE라는 SSE 솔루션도 모두 보유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다양한 HPE의 컴포넌트를 가지고 세시를 구현할 수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일반적으로 원벤더 세시 혹은 유니파이드 세시라고도 합니다. 단일한 벤더가 이 두 가지 솔루션을 모두 제공한다는 것은 정책의 일관성 혹은 관리 포인트, 운영성 부분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요소가 되겠습니다. 앞에 잠깐 설명드렸던 네 가지 SSE의 구성 요소에 대해서 한번 훑어보겠습니다. GTNA 같은 경우에는 에이전트 혹은 에이전트 리스 기반으로 사용자 디바이스가 우리가 보호하고자 하는 곳의 목적지에 네트워크로 어떻게 접근할 수 있는지 제어하고 사용자별 보안 정책을 적용할 수 있습니다. 이 부분은 기존에 뒤에도 조금 더 설명드리겠지만 레거시 클라이언트 VPN, 즉 SSL VPN의 한계를 뛰어넘을 수 있는 그런 기능들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시큐어 웹 게이트웨이는 URL 컨텐츠 필터링을 통해서 사용자가 인터넷 브레이크아웃 때는 스플릿 되는 인터넷 트래픽에 대해서 특정 URL에 대한 접근과 허용을 제어 등을 할 수 있습니다. 이를 통해서 사용자가 웹 기반의 사이버 위협으로부터 사용자 디바이스 그리고 사용자 디바이스가 감염됨으로써 발생할 수 있는 내부 네트워크의 위험을 보호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캐스비 같은 경우에는 클라우드 환경의 기업 업무 인프라에 사스에 대한 사용자 보안 정책을 적용할 수 있습니다. 특히 클라우드 접근 정책을 적용할 수 있고 이렇게 접근하는 허용 그리고 차단 아니면은 감시 등에 대한 기능을 모두 제공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이런 세 가지 요소들이 우리가 목적하고자 하는 서비스를 사용할 때
어플리케이션이 어떻게, 누가, 어떤 목적으로 어떻게 접속했는지, 어떤 정책을 적용받아서 허용됐는지, 아니면 우리가 접근하는 경로가 어떤 경로, 어떤 응답 속도를 가지고 접근하는지, 이런 부분들, 그리고 혹은 사용자가 아니면 오퍼레이터가 어떤 설정을 했는지와 같은 로깅과 모니터링을 제공할 수 있는 부분입니다. 이런 부분들이 모두 다 어우러져서 이렇게 세시의 한 요소인 SSE를 구성하고 있습니다. GTNA 접속에 대해서 간단하게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왼쪽에 보이시는 세 가지 유저가 있습니다. 인플로이가 있고요. 브랜치 유저, 그리고 서드 파티 사용자가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우리가 VPN을 설정해서 사용하게 되면 왼쪽에 있는 사용자들을 PC에 에이전트를 설치하게 되고, 그 에이전트가 오른쪽에 있는 데이터 센터 혹은 퍼블릭 클라우드에 설치가 가능한 VPN이라고 할 경우에는 해당 장소에 하드웨어로 설치하게 되고요. 이런 하드웨어를 통해서 사용자 PC에 설치된 에이전트와 데이터 센터에 있는 VPN 장비가 터널을 맺고, 이 터널 보호를 통해서 내부 네트워크에 접근을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여기서처럼 단순하게 하나 혹은 수개의 이런 데이터 센터 혹은 퍼블릭 클라우드가 있을 때는 문제가 되지 않지만, 만일 데이터 센터가 한국, 미국, 아니면 남미 혹은 유럽 등에 퍼져 있다고 생각을 할 때에는 이런 작업을 위해서 각 데이터 센터에 모두 하드웨어를 설치해야 되는 게 기본 조건입니다. 그리고 다양한 목적지에 설치된 VPN, 센터 VPN에 접속할 수 있도록 라우팅 설정도 수동으로 해줘야 합니다. 그리고 데이터 센터에 설치된 VPN-C의 성능에 문제가 있을 때에는 수동으로 하드웨어를 추가 구매해서 설치해주고, 해당 다수의 VPN을 로드 밸런싱 할 수 있도록 SLB 장비도 추가로 투자되어야 합니다. 하지만 저희가 제공하는 클라우드 베이스의 SSE GTNA 서비스 같은 경우에는 데이터 센터 혹은 퍼블릭 클라우드 내에 자원만 있다면 수분내의 커넥터라는 정책을 보유하고 있는 VPN의 센터 VPN과 같은 이런 장비를 수시로 쉽게 짧은 시간 내에 다수를 설치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이 기존 VPN보다 훨씬 더 효율적이고 비용 효율적이고 운영성에도 좋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뒤에서 멀티존 얘기도 나오겠지만, 다양한 곳에 데이터 센터가 있을 경우에 해당 VPN-C 혹은 이런 부분들에 대한 정책의 일관성을 유지하는 데에는 어려움을 겪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멀티존을 통해서 다양한 곳에 있는 커넥터라는 것은 SSL VPN의 센터 VPN 같은 역할을 하겠죠. 이런 다양한 수개의 여러 장소에 있는 이런 센터 VPN, 저희 HP 아루바 네트워킹 SSE의 센터 VPN 역할을 하는 커넥터라고 일반적으로 표현을 합니다. 이 다수의 지리적 장소에 여러 개의 커넥터를 일관된 정책으로 동일한 정책으로 설정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런 이유는 가운데 있는 이 구름의 속에 있는 클라우드 기반의 GTNA 서비스이기 때문입니다. 사용자는 이 클라우드 기반의 SSE 팝으로 접근을 하게 되고, 이 팝에서는 어떤 목적지로 갈 것인지 이것들을 확인을 하고 어떤 커넥터로 가야 하는지를 판단을 해서 이 데이터 센터 내에 있는 혹은 퍼블릭 클라우드에 있는 내부 데이터에 접속을 할 수 있도록 허용 혹은 거부를 할 수 있게 됩니다. 그리고 앞에 잠깐 설명드렸던 시큐어 웹 게이트웨이 같은 경우에도 사용자가 어디에 있든 클라우드 인프라에 접속만 하게 된다면 동일한 정책으로 동일한 URL 필터링에 대한 허용 거부 정책을 적용할 수 있습니다. 이런 동작 방식은 캐스비
즉 SaaS에 접속하는 데에도 마찬가지로 적용이 됩니다. 이런 기본적인 내용을 바탕으로 오늘 GTNA 어드밴스드 내용을 한번 리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기존의 VPN 아키텍처입니다. 앞에 말씀드렸다시피 관리의 복잡성이 매우 높습니다. 그리고 너무 많은 장비의 UI에 접속해야 되고, 그리고 정책 적용을 할 때도 다양한 곳의 장비에 모두 접속해서 VPN 정책 설정을 해야 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기본적으로 이런 부분들은 ACL을 만들어서 어떤 네트워크를 VPN 터널로 태울지, 혹은 목적지 하는 곳에 허용 거부 정책을 할 때 ACL 기반으로 아니면 파이어월 정책 기반으로 작성을 하고 적용을 해야 되기 때문에 설정 오류가 빈번히 발생합니다. 그리고 앞서 설명드렸다시피 필요시마다 구매 설치에 따른 운영성 저하가 발생됩니다. 만약에 우리가 신규 사업장이 해외에 생겼다고 했을 때 기존에는 해당 신규 사업장에 VPN 장비를 설치해야 한다거나, 아니면 신규 데이터 센터 혹은 퍼블릭 클라우드를 사용하게 됐을 때 해당 데이터 센터 혹은 클라우드에 VPN-C를 설정해야 되는 경우가 있는데, 이런 부분들을 방지하기 위해서 훨씬 좋은 운영 편의성을 제공할 수 있습니다. 이런 걸 통해서 사용자 불편함이 매우 증가하게 되죠. 그래서 글로벌 기업은 지리적 위치 기반의 VPN 장비 설치 구성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가장 큰 문제는 VPN 센터 VPN 쪽으로 트래픽이 백홀링 되기 때문에 먼 거리에 있을 때에는 트래픽 백홀링으로 인한 사용자 경험이 저하됩니다. 만일 한국에 있는 데이터 센터에서 두 사업장, 즉 미국과 유럽에 있는 사용자가 통신을 해야 될 경우에는 미국 사용자가 한국에 있는 VPN 센터 VPN으로 통신을 해야 되고, 그 통신은 다시 유럽으로 가야 되는 문제가 있습니다. 만약에 이런 지리적인 구조적인 문제가 해결된다라고 하면 가장 가까운 곳을 이용해서 미국과 유럽 간의 터널 통신을 할 수 있도록 정책을 적용할 수 있습니다. 이게 바로 클라우드 기반의 SS 서비스의 장점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우리가 클라우드 서비스를 함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거는 이 가운데 구름으로 아까 표시되었던 이런 클라우드 인프라가 얼마나 많은 곳으로부터 접속을 받아줄 수 있느냐가 문제가 됩니다. 그래서 우리 엑시스 HP 아르바 네트워킹의 SSE 같은 경우에는 전 세계 350개가 넘는 엣지로 구성이 되어 있고요. 이런 부분들이 모두 클라우드 아키텍처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350개가 넘는 엣지로 접속을 할 경우에는 센터 VPN 쪽으로 트래픽이 백홀링 되지 않아서 매우 효율적으로 트래픽을 전달할 수 있고요. 다양한 네트워크 변화에도 지속적으로 사용자 접속을 보장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클라우드 네트워크이라는 것 자체가 매우 높은 가용성을 보장하기도 하고, 그 클라우드 팝 간 통신은 대부분 인터넷이 아니라 전용선, 즉 해저 케이블로 된 전송망을 통해서 통신을 하기 때문에 기존 인터넷을 통한 통신보다는 매우 신뢰성 높고 응답 속도가 낮은 트래픽 품질을 제공할 수 있습니다. 오른쪽에 보시는 애트모스 에이전트는 약 350개의 엣지로 구성된 SSE 인프라를 사용할 수 있는 온램프로 작동을 합니다. 그래서 내가 인터넷이 연결된 가장 가까운 엣지로 먼저 접속을 하게 되고요. 접속이라기보다는 트래픽이 올라오게 됩니다. 이런 트래픽들은 우리가 갖고 있는 SSE 정책 엔진으로 다시 향하게 되고요. 이런 부분들을 통해서 이런 통신들은 대부분 메이저 클라우드 프로바이더를 통해서
가장 빠르게 통신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엣지로부터 수많은 엣지로부터 접속이 가능하고, 이 엣지 간 혹은 우리가 갖고 있는 SSE 엔진, 그리고 정책이 적용된 팝 간의 다양한 통신 경로와 품질을 보장하게 됩니다. 이런 것들은 다시 에이전트가 애트모스 팝, 즉 SSE 커넥터로 통신을 빠르게 할 수 있도록 하는 중요한 요소가 됩니다. 앞에 간단하게 설명드렸던 인터넷보다 클라우드 인프라를 활용하는 것이 더 품질이나 응답 속도에 뛰어나다는 것들을 한번 설명을 다시 한번 정리해서 드려 보겠습니다. 우리가 알다시피 한국에서 미국으로 인터넷을 사용할 때, 물론 우리는 한국에서 KT 인터넷을 사용하겠지만 미국도 해당 웹서버가 KT 인터넷을 사용하지는 않습니다. 이렇게 세계의 각 모든 인터넷 서비스 프로바이더들은 BGP를 통해서 AS 넘버로 라우팅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한국에서 미국으로 갈 때는 우리가 컨트롤할 수 없는 다양한 기관사들과 AS들을 거쳐서 이동을 하게 되는데요. 중간에 우리가 B라는 이런 중간에 거쳐가는 ISP의 품질이 안 좋을 경우에도 우리는 그거를 해결할 수 없거나, 아니면 해당 품질이 오락가락하는 것 때문에 사용자가 목적지하는 서비스에 접속하는 데에 대한 품질이 매우 떨어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보통 인터넷을 베스트 에포트라고도 하죠. 그래서 품질을 제어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클라우드 인프라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한국에서 KT 인터넷을 사용하고 있을 경우에 KT 인터넷을 통해서 가장 가까운 티어 1 클라우드 네트워크로 아까 앞에 말씀드렸던 350개의 엣지를 통해서 접속을 할 수 있습니다. 이 구간에는 클라우드 서비스 프로바이더, 단일 프로바이더 혹은 여러 개의 멀티 프로바이더들을 거치면서 통신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이 부분은 모두 다 광전송망으로 이루어져 있기 때문에 위에 보이시는 품질의 변화 혹은 다양한 경로, 다양한 라우팅 테이블을 참조하는 것 대신 빠르게 전달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위에 보이는 오픈 인터넷의 이런 품질 문제, 지연 시간 문제를 가장 최적화할 수 있는 솔루션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렇게 클라우드 인프라를 통해서 통신하는 것이 클라우드 기반의 SSE 솔루션의 큰 장점이 되겠습니다. 이런 부분들은 사용자가 목적지에 접근할 때 사용자 경험을 매우 높일 수 있는 중요한 요소가 되겠습니다. 우리가 단순히 다양한 엣지, 350개 엣지로 접속을 하고 다양한 클라우드를 타고 광전송망으로 간다고 했을 때에도 조금 더 최적화할 수 있는 부분은 있습니다. 그 부분을 우리가 스마트 라우팅이라고 하는데요. 이것들은 다 기본적으로 HP 아루바 네트워킹 SSE가 제공하고 있는 클라우드 베이스의 서비스입니다. 오른쪽에 보이시는 에이전트가 설치된 사용자가 가장 가까운 엣지로 접속을 하게 됩니다. 여기 엣지부터 목적지 하는 AWS 팝까지는 HP 아루바 네트워킹 SS가 갖고 있는 SESE의 클라우드 플랫폼이 되겠죠. 이런 경로줄 중에서도 가장 응답 속도가 빠르고 품질이 좋은 경로로 이 해당 라우팅을 잡아주기 때문에 이 클라우드 네트워크 중에서도 우리가 가장 좋은 품질로 통신할 수 있도록 모든 경로를 제공해 줍니다. 만약에 중간에 특정 클라우드 사업자에 문제가 생긴다면 당연히 다른 정상적인 차상위의 품질을 갖고 있는 클라우드 사업자로 접속을 하게 되고, 그런 클라우드 사업자들을 통해서 다시 목적지에 접속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라우팅이 변경되는 과정에서 사용자 개입은 전혀 발생하지 않습니다. 사용자는 단순히 에이전트에서 커넥터를 통해 목적지하는 데이터에 접근을 하는 것만 인식을 할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RTT 기반으로 라우팅을 하고
앞에 말씀드렸던 에이전트에서 팝 그리고 커넥터로 연결되는 혹은 뒤에 설명드릴 로컬 엣지 에이전트가 커넥터로 바로 접속을 하게 되는 이런 경로가 가장 빠른 경로로 우리가 제공을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목적지 하는 곳에 만약에 커넥터가 설치된 자원이 부족하다고 했을 때는 커넥터를 다수를 설치하고 한다면 이 커넥터들은 자동으로 로드 밸런싱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별도의 VPN을 확장했을 때 LB를 추가해 줘야 된다라든가 그런 부분들은 굳이 필요 없이 단순히 커넥터를 몇 개 더 설치하는 것만으로도 수분 내에 이런 자원에 대한 부족 이런 부분들을 극복할 수 있습니다. 네, 위에 애니메이션에서 보시는 것처럼 가장 좋은 경로 혹은 차상위 경로로의 접속을 통해서 우리 사용자가 에이전트가 설치된 사용자가 목적지 하는 커넥터까지 제일 좋은 경로로 갈 수 있도록 안내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목적지에 있는 커넥터는 뭐 오토 로드 밸런싱을 통해서 별도의 설정 없이 부하 분산을 할 수 있습니다. 멀티 리전 어플리케이션입니다. 우리가 작은 규모의 엔터프라이즈 고객이 이렇게 사용하는 경우도 물론 있을 거고요. 중견기업 혹은 대기업 같은 경우에는 한 국가의 하나의 데이터 센터에만 우리가 어플리케이션을 설치하고 사용자 접속을 허용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여러 곳에 우리 사용자가 접근해야 되는 어플리케이션이 설치가 되어 있을 거고 이런 어플리케이션을 접속을 제어하기 위해서는 각각의 커넥터에 동일한 정책이 적용되어져야 합니다. 앞에 설명을 잠깐 드렸지만 우리가 다양한 곳에 커넥터를 설치했을 때 이 커넥터들에 대한 정책의 일관성을 어떻게 유지하느냐에 대한 부분이 가장 큰 이슈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다양한 곳에 있는 커넥터들을 통한 통신이더라 하더라도 이런 커넥터들이 동일 존에 설치가 되어 있다면 모두 다 동일하게 정책을 적용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커넥터들이 어떤 존에 포함이 되어 있느냐, 어떤 존에 매칭이 되어 있느냐에 따라서 우리가 조금 더 유연하고 다양하게 구현을 할 수가 있습니다. 쉽게 얘기하면 다양한 세 곳의 데이터 센터에 동일한 어플리케이션이 있을 때 기존에는 세 군데 모두 동일한 정책을 적용했어야 한다면 지금은 세 개의 커넥터가 포함된 존을 통해서 동일한 정책을 한 번에 적용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관리를 할 수 있다라는 점은 보안 정책의 누락이라던가 아니면 조금 더 빠르게 전 세계의 다양한 곳에 있는 사용자들에게 동일한 정책을 손쉽게 적용할 수 있다라는 의미가 되겠습니다. 상세한 설정은 다음 기회에 우리가 핸즈온 과정이 있다라거나 했을 때 그때 한번 또 살펴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오운 도메인입니다. 한번 조금 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웹 접속을 아니면 특정 서비스를 접속을 할 때 우리 SSE 솔루션은 URL을 통해서 접속을 제공합니다. 그래서 에이전트 리스에서도 GTN에 접속을 할 수 있고 에이전트 베이스로도 접속을 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만약에 고객이 사용하고 있는 내부 DNS에 있는 특정 URL이 있다라고 했을 때 우리는 기본적으로 axisApp.io라는 도메인을 생성을 해서 자동으로 특정 어플리케이션에 대한 도메인을 생성합니다. 그래서 그 도메인을 가지고 접속을 하게 되고 팝을 통해서 정책을 적용받게 되는데요. 사용자가 느끼기에 이렇게 뒤에 axisApp.io라는 URL 자체가 낯설 수도 있고 아니면 관리할 때 조금 불편함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해결하기 위해서 실제 고객이 사용하고 있는 URL을 통해 GTNA 정책을 적용할 수 있도록 할 수 있습니다. 그게 바로 Own Domain for GTNA Web App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런 기능들을 사용하기 위해서는 해당 고객의 도메인 인증서를 우리가 갖고 있어야 되고요. 요즘 대부분의 연결이 HTTPS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당연히 인증서가 있어야 될 거고요. 그리고 DNS에 대한 공인 DNS에 대한 설정 권한을 갖고 있어야 하겠습니다. 한번 뒤에 그림을 통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만약에 우리가 접속해야 되는 목적지 서비스의 URL이 fileshare.coop.com 이라는 목적지에 접속을 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런 접속 정책을 적용하기 위해서는 우리는 이 엑시스 팝 클라우드 SSE 팝에 해당 정책을 적용하게 되고, 이 팝을 통해서 커넥터로 통해서 목적지 하는 서비스에 접속을 하게 됩니다. 기본적으로 앞에 말씀드렸던 axisApp.io라는 도메인을 가지고 있다라면 사용자 입장에서는 또 새로운 두 개의 도메인을 관리해야 될 필요가 있을 텐데요. 우리가 제공하는 own 도메인 기능을 한번 적용했을 때 어떻게 동작하는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사용자는 axisApp.io를 사용하지 않고 기존에 사용하고 있는 fileshare.coop.com 이라는 도메인으로 호출을 합니다. 그러면 해당 도메인은 인터넷을 통해서 public DNS로 가게 되고요. fileshare.coop.com 이라는 도메인에 대한 리턴을 우리가 미리 cname으로 설정해 놓은 fileshare.coop.axisApp.io라는 이런 도메인으로 다시 리다이렉션을 통해 사용자에게 전달을 해주게 됩니다. 그러면 사용자는 fileshare.coop.com을 호출했지만 실제 리다이렉션 돼서 우리가 호출해야 되는 URL은 fileshare.coop.axisApp.io로 다시 호출을 하게 됩니다. 이 도메인을 통해서 호출을 하게 되면 당연히 인터넷을 통해서 엑시스팝에 있는 DNS 쿼리에 대한 응답을 통해 엑시스팝으로 통신을 하게 됩니다. 엑시스팝을 통해서 fileshare coop.axisApp.io를 호출을 하면 해당 내용은 fileshare.coop.com이라는 내용으로 바뀌어서 해당 목적지를 찾아갈 수 있는 방식이 되겠습니다. 앞에 잠깐 같이 설명을 드리긴 했지만 이 부분에 대해서 퍼블릭 DNS에 cname을 설정할 수 있는 권한, 그리고 HTTPS의 경우에는 당연히 인증서가 저희 엑시스팝 SSE 팝에 설치가 되어야 되겠습니다. 이렇게 설정을 하면 결과적으로 사용자 입장에서는 별도의 도메인으로 접속을 해야 될 필요가 없고요. 당연히 기존에 사용하고 있던 fileshare.com을 이용해서 모든 어플리케이션에 접속할 수 있는 것으로 구현이 됩니다. 당연히 이 두 개를 다 관리하고 내가 접속하고자 하는 URL 말고 다른 URL을 더 관리해야 되는 불편함을 최소화할 수 있겠습니다. 이런 기능을 구현했을 때에는 사용자 에이전트 리스트 사용자는 마치 어떤 클라우드 팝을 통해서 접속하는 것처럼 느끼지 않고 내부 사내 네트워크에 있는 것처럼 웹 어플리케이션을 접속할 수 있게 됩니다. 그리고 URL 리다이렉션을 과정을 생략하게 됩니다. 그래서 조금 더 빠른 성능을 보여줄 수 있고요. 그리고 관리자는 해당 어플리케이션과 연관된 도메인 아키텍처에 대한 모든 이해가 다 이해를 하고 있어야지만 이런 서비스를 할 수 있었지만 지금은 그냥 SSE 매니지먼트 콘솔에서 이렇게 두 개에 대한 URL을 매핑해 주는 것만으로도 별다른 DNS에 대한 지식 없이 구현을 할 수 있다는 점입니다. 과거에 이렇게 구현을 하려고 했었으면은 당연히 이런 URL 리다이렉션에 대한 리라이트 엔진을 어떻게 구현하는지, 그리고 도메인을 어떻게 관리해야 되는지를 모두 관리자가 알아야 했다면 지금 우리 SSE를 활용하게 될 때는
전혀 그런 지식이 필요 없이 구현이 가능하다라고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이제는 앞에는 에이전트 리스로 통신을 할 때에 대한 내용을 좀 설명을 드렸었고요. 이번에는 에이전트 베이스로 할 수 있는 피처를 조금 더 설명드려 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VoIP라고 되어 있는데요. 이거는 서버 이니시에이트 플로우를 얘기하는 거고요. 그리고 로컬 엣지, 그리고 액티브 디렉토리, 그리고 머신 어센시케이션, 그리고 프리 로그인 등에 대해서 간단히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VoIP, 즉 서버 이니시에이티드 플로우에 대한 얘기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그 VoIP, IP폰 이런 것들을 이제 많이 사용하고 있는데요. 그리고 뭐 로컬에 있는 IP PBX 등을 통해서 아니면 센터에 있는 콜 서버를 통해서 우리가 IP로 전화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럴 때 좀 문제가 GTNA, 일반적인 GTNA를 썼을 때 좀 문제가 생기는 것들이 있는데요. 이런 부분들을 어떻게 해결할 수 있을지에 대한 내용입니다. 그래서 만약에 이런 솔루션이 없다라고 했으면은 우리가 VoIP를 사용할 때 서버 이니시에이트가 되는 트래픽에 대한 제어가 안 됨으로써 우리가 NAT 혹은 다이나믹 IP 핸들링이라는 이런 문제점들을 해결을 해야 해당 VoIP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HP 아루바 네트워킹 SSE는 이렇게 VoIP와 같은 서버가 먼저 사용자에게 플로우를 이니시에이팅 해야 되는 이런 거에 대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뒤에 한번 다시 그림을 통해서 좀 살펴보겠습니다. 우리가 이 서버 이니시에이팅이 필요한 경우는 VoIP도 있겠지만 앞에 장표에서 잠깐 표현은 되어 있는데요. 어떤 패치 서버 혹은 단말에 대한 아니면은 업그레이드에 대한 이런 패치를 배포할 때도 특정 대상하는 사용자가 패치 서버에 먼저 리퀘스트를 하는 것이 아니고 서버가 사용자에게 먼저 이니시에이팅을 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FTP 같은 경우에도 사용자가 클라이언트가 돼서 FTP 서버에 요청하는 이런 부분들도 있겠지만 액티브 FTP를 통해서 우리가 FTP 서버가 사용자에게 내려주는 이런 부분들도 현재 엔터프라이즈 환경에서 많이 사용하고 있는데요. 이런 부분들을 GTNA로 어떻게 구성할지에 대한 부분입니다. 먼저 기본적인 플로우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왼쪽에 보이시는 19168.1이라는 유저가 여기 가운데 있는 엑시스 SSE 팝을 통해서 커넥터에 접속을 하게 됩니다. 그럼 커넥터는 내부에 있는 어떤 서버로 접근을 할 때 커넥터가 갖고 있는, 예를 들자면 10.0.0.1이라는 커넥터 IP를 달고 VoIP 서버에 접속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은 VoIP 서버 입장에서는 19168.1.1이라는 사용자가 왔다라고 구분을 할 수는 없고요. 10.0.0.1이라는 IP가 접속을 했다라고 인지를 합니다. 그렇게 됐을 때 우리가 반대로 콜 서버가 해당 클라이언트가 리퀘스트한 것에 대한 응답을 줄 때는 10.0.0.1이라는 곳으로 응답을 주고 10.0.0.1은 19168.1.1과 만들었던 이런 PAT와 동일하게 동작하는 테이블을 갖고 있어서 거꾸로 리턴을 해줄 수 있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사용자가 두 명이 있다라고 하면 19168.1.1과 53.2.1.0 대역을 갖고 있는 유저가 모두 다 커넥터에 접속을 하게 될 경우에는 VoIP 서버 입장에서는 사용자 1과 2가 모두 다 10.0.0.1로 표현이 되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은 VoIP가 먼저 사용자에게 이니시에이팅을 할 경우에는 문제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동일한 IP를 갖고 왔기 때문에 해당 VoIP 서버가 10.0.0.1로
목적지를 해서 이니시에이팅을 한다면 이 10.0.0.1이 유저 1 건지 유저 2인지 이런 부분들을 구분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서버가 먼저 이니시에이팅 하는 플로우를 만들 수 없는데요. 일단 이런 부분들을 위해서 우리가 어드밴스드 피처로 서버 이니시에이팅 플로우를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커넥터가 10.0.0.1만을 가지고 있는 게 아니고 10.0 100.0.0.0이라는 IP 풀을 가지고 19168 1.1이라는 사용자가 왔을 때 이 풀에서 하나를 할당해서 1대1 라트가 되는 것처럼 매핑을 해주고 테이블을 보유합니다. 이런 테이블들을 커넥터가 갖고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사용자가 접속을 하거나 커넥터로 들어왔을 때 이런 테이블들을 참조할 수 있게 됩니다. 물론 클라이언트가 서버로 가는 방향은 문제는 없겠지만 먼저 서버가 클라이언트로 가고자 할 때에는 아래 매핑된 것처럼 19168 1.1은 100.0.0.1이고 53.2.1.0은 100.0.0.2라는 테이블을 갖고 있기 때문에 서버가 먼저 원하는 유저에게 플로우를 생성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전화를 할 때 1번과 2번이 전화를 한다고 했을 때 1번이 커넥터를 통해서 콜 서버에 접속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 콜 서버는 1번으로부터 왔기 때문에 100.0.0.1이 보냈구나 라고 얘기를 할 거고요. 1번이 2번에게 전화를 걸고자 했으니까 VoIP 서버는 2번이 갖고 있는 테이블에서 100.0.0.2로 콜을 이니시에이팅해서 콜 서버를 통해 마치 유저 1과 콜 서버 유저 2가 모두 다 구분된 IP로 동작을 할 수 있습니다. 이런 기능들을 통해서 서버가 먼저 사용자에게 리퀘스트를 던지거나 어떤 행위를 할 수 있도록 지원할 수 있는 기능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해당 기능들은 다른 벤더들도 지원이 되는 벤더들도 있고 아닌 벤더들도 있습니다. 근데 이런 기능이 없다라는 것은 우리가 에이전트 베이스의 GTNA를 적용하고자 할 때 큰 문제가 되기 때문에 반드시 이런 기능들이 있어야지만 정상적인 업무를 구현을 하고 GTNA를 구현할 수 있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뒤에는 간단하게 설정에 대한 내용인데요. 우리가 아까 봤던 사용자에게 로컬 IP만큼의 그런 우리가 컨커런트 콜이라고 하죠. 이런 집선비만큼의 로컬 IP를 할당을 해주고요. 그리고 엣지 커넥트를 이런 할당된 네트워크 범위에 대한 게이트웨이로 구성을 해줍니다. 그래야지 우리가 사용자로 가는 거의 목적지에 대해서 커넥터로 가서 어떤 IP로 가고자 하는지를 알 수 있기 때문에 이렇게 라우팅 구성을 해줄 필요가 있고요. 그리고 VoIP 서버의 IP도 당연히 필요할 거고, 그리고 에이전트가 VoIP를 수신하는 대기 포트, 리슨하고 있는 포트도 우리가 알아야 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이 세 가지만 알 수 있다라면 우리는 여기 밑에 보이는 Enjoy Your Legacy VoIP Application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설정도 매우 간단합니다. 우리가 이 IP 풀만 잘 설정하고 기존의 VoIP 서버에 대한 정보들만 알고 있다면 아주 쉽게 설정을 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로컬 엣지에 대한 내용입니다. 해당 기능은 아직 정식 버전에서는 릴리즈가 되진 않았는데요. 앞으로 릴리즈가 올라가면서 적용될 기능 중에 하나입니다. 우리가 그 SSE 클라우드 인프라가 모든 곳에 있다라고 하더라도 특정 국가 혹은 특정 지역에서는 다소 느리게 동작할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한국에서 예를 들어 한국 내에서 GTNA를 통해 여러 사용자 간 통신을 할 때 굳이 팝이 한국에 없을 경우에는 한국 에이전트가 일본에 있는 팝 그리고 일본에 있는 팝이 다시 한국 사용자에게 혹은 한국 커넥터에 로 접속하게 되는 경로가 길게 생길 수도 있는데요.
물론 이거는 우리가 클라우드 인프라를 사용하는 서비스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는 부분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사용자가 접속을 했을 때 팝에 접속을 하게 되고, 그리고 다시 커넥터로 접속하는 이 과정을 조금 더 줄이고자 하는 기능이 로컬 엣지입니다. 그래서 아래 그림을 보시면 마치 에이전트가 바로 커넥터에 접속하는 것처럼 이렇게 보여지게 되겠죠. 이렇게 될 경우에는 레이턴시가 최소화될 수 있고, 그리고 로컬 네트워크에 대한 GTNA, 즉 같은 국가에서 커넥터로, 에이전트가 커넥터로 접속하는 데에 대한 로컬 네트워크로 접속할 수 있도록 구현을 할 수 있습니다. 만약에 이게 같은 데이터 센터라도 마찬가지겠죠. 만약에 데이터 센터에 있는 사용자가 데이터 센터에 있는 커넥터로 접속을 해서 자원을 이용할 때 굳이 사용자가 인터넷으로 나갔다가 클라우드 팝에 갔다가 다시 내가 있는 건물에 있는 커넥터로 접속을 하게 되는 그런 경로를 줄여주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가장 빠른 경로로 제공을 할 수 있고요. 그리고 거쳐서 오는 거에 대한 이런 로그들, 그리고 경로들, 이런 것들을 불필요하게 볼 필요가 없기 때문에 정책에 대한 이런 보안성과 가시성이 떨어지지가 않습니다. 네, 그래서 이렇게 로컬 엣지라는 기능을 통해서 레이턴시를 최소화하고 가장 빠른 경로, 불필요한 경로들을 제거할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결국 사용자 만족도를 높일 수 있는 기능 중에 하나입니다. 그러면은 간단하게 동작 방식을 좀 살펴보겠습니다. 어, 일단 에이전트가 클라우드 팝을 통해서 정책을 적용받고 그 정책이 커넥터로 가서 커넥터에서 어떤 목적지에 접근을 하게 되는데요. 이 클라우드 엑시스 클라우드 SSE 클라우드 엔진 팝이 해당 정책을 커넥터에도 내려주고 사용자도 그 내용을 알 수 있도록 에이전트에게 알려줍니다. 그러면은 에이전트는 커넥터에 접속을 했을 때 해당 폴리시 인포스먼트가 적용을 하면서 마치 팝을 거쳐서 정책을 적용받고 커넥터에 오는 것처럼 동작을 할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하기 위해서는 두 가지 설정 방법이 있는데요. 먼저 인바운드 포트를 설정을 해서 트래픽이 인터넷을 통해 커넥터로 들어올 수 있는 프라이빗 엣지 서비스 포트로 라우팅이 될 수 있는지를 확인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이 구간은 지금 프라이빗 구간을 거쳐간다고 볼 수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해당 트래픽들이 바로 라우팅이 될 수 있는지가 확인이 되어야 되겠고요. 그리고 해당 IP들이 클라우드를 커넥터와 에이전트는 엑시스 클라우드를 통해서 트래픽을 전달받아야 됩니다. 왜냐하면 이 정책들을 에이전트와 커넥터가 모두 갖고 있어야 되기 때문에 당연히 이 에이전트도 기본적으로는 SSE 클라우드 팝의 정책을 내려받는 경로가 확보가 되어야 되는 점이 있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구현을 할 수가 있고요. 이게 처음부터 이 SSE 클라우드 팝을 없는 상태로 구현하는 건 아닙니다. 당연히 있는 상태에서 이 경로를 없애기 위해서 구현하는 방식이기 때문에 혹시 그러면은 클라우드 이 팝이 없어도 되나요? 라는 그런 개념은 아니라는 점을 한번 다시 설명을 좀 해드리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액티브 디렉토리 관련된 내용입니다. 그 클라우드 기반의 서비스이기 때문에 고객들이 이미 많은 분들이 뭐 로컬에서 AD를 사용하시는 분들도 있고요. 대부분 우리가 액티브 디렉토리를 사용하시겠죠. 아니면 요즘에는 클라우드 베이스의 이런 인증 서비스들도 많이 이용하고 계신데요. 당연히 다양한 인증 서버, 인증 제공자, 서비스 프로바이더들과의 연동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만약에 내부의 AD를 참조해서 사용자 로그인 혹은 사용자가 망에 붙을 수 있는지, 로그인을 할 수 있는지에 대한 부분을 내부에 갖고 계신 액티브 디렉토리와 연동을 해서도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서는 지금 설명은 되고 있지 않지만 뭐 옥타, 뭐 기본적으로 세멜 혹은
어, 의 프로토콜 등을 제공한다면 엑시스 클라우드, SSE 클라우드 서비스와 연동을 해서 인증 소스를 참조할 수 있도록 연동할 수 있습니다. 설정하는 화면도 그냥 액티브 디렉토리 도메인을 지정을 해주면 해당 부분으로 참조를 해서 액티브 디렉토리에 있는 DB를 확인을 하고 인증을 하는 과정을 거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부분도 현재는 릴리즈가 되어 있지 않은 부분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보시면은 IDP 이거 로컬 DB입니다. 로컬 DB에 머신 토큰이라는 부분이 있는데요. 이 부분이 아마 활성화가 안 되어 있을 겁니다. 이 부분은 장치가 SSE 팝에 터널을 뚫리거나 인증을 할 때 토큰을 통해서 해당 장비를 인증하게 되는 머신 오센티케이션입니다. 그래서 처음에 장비가 접속을 하게 되면 여기 생성한 토큰을 가지고 이 토큰을 사용자가 설정을 한다면 이 두 엑시스 SSE 클라우드 팝과 장치 간의 인증이 토큰으로 인증이 되게 되고요. 이 토큰은 죄송합니다. 이 토큰은 기간 그리고 이름 이렇게 관리를 할 수 있고 임시로 발생되는 토큰이기 때문에 이 해당 토큰을 카피해서 사용자가 접속할 때 이 토큰 값을 넣어서 상호간에 인증이 된 단말이다 라는 부분으로 이 장치를 인증할 수도 있습니다. 여기에 더해서 이런 장치가 인증이 될 때 현재 장치가 갖고 있는 상태, 즉 포스처라든가 그리고 문제가 생겼을 때 디액티베이션 이런 기능들도 제공이 됩니다. 앞에 우리가 에이전트를 리스로 웹 어플리케이션, 사내 웹 어플리케이션에 접속하는 부분들을 설명을 드렸었는데요. 기본적으로 에이전트가 설치된 단말의 경우에는 엑시스 SSE 팝으로 풀 터널을 뚫게 됩니다. 그래서 그 풀 터널을 통해서 가장 가까운 팝에서 인터넷으로 어떻게 나갈지에 대한 정책이 적용이 되게 되는데요. 이런 경우에 만약에 내가 그 SSE가 갖고 있는 클라우드 팝에 DNS 정책을 적용받지 않고 특정 어플리케이션의 경우에는 내부 DNS를 참조하고 싶다라는 그런 요구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을 해결하기 위해서 DNS 어플리케이션이라는 부분이 있고요. 죄송합니다. DNS 어플리케이션을 통해서 내가 내부 DNS를 참조할, 즉 클라우드 SSE 팝에서 DNS 참조를 제외할 부분들을 DNS 어플리케이션에서 설정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해당 설정된 IP 범위 혹은 아스테리크로 표현된 도메인에 대해서는 해당 클라우드 팝의 엔진의 DNS 쿼리를 참조하지 않고 그 해당 내부 커넥터 너머에 있는 내부 네트워크의 DNS를 참조할 수 있도록 설정을 할 수 있습니다. 왜냐면 모든 DNS 정보를 XSE 클라우드 팝에서 컨트롤을 하게 된다면 또 외부 도메인을 참조해서 다시 내부로 들어와야 되는 그런 문제점이 있습니다. 그런 거를 방지하기 위해서 우리가 어떤 도메인을 참조할지에 대한 이런 제어, 이런 부분들도 DNS 어플리케이션을 통해서 제공할 수 있겠습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기본적으로 세시에 대한 내용, 세시는 SD-WAN과 SSE로 구성되어 있고요. 그리고 그 중에서 SSE는 GTNA, 스위그, 캐스비, DEM으로 구현이 되어 있습니다. 이 네 가지 컴포넌트가 모두 구현이 되어 있고 HP 아루바 네트워킹은 이 두 가지 SD-WAN과 SSE 모두를 제공할 수 있는
원벤더 세시를 제공하는 회사다. 그리고 이런 클라우드 기반 인프라를 통해서 스마트 라우팅이 가능하고 기존 VPN이 갖고 있던 물리적인 장비에 대한 제약사항을 모두 다 제거해서 운영 편의성, 정책의 일관성, 그리고 다양한 장소에 있는 동일 서비스에 대한 멀티존을 통해서 동일한 정책을 적용할 수 있는 장점, 그리고 내부에서 사용하고 있는 URL을 그대로 동일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own 도메인 기능, 그리고 그 다음에 DNS 어플리케이션에 대한 기능, 그리고 VoIP 아니면 배치 아니면 패치 이런 거를 위한 우리 서버 이니시에이트 플로우 기능을 제공하고 있고요. 그리고 잠깐 살펴봤던 머시 토큰을 이용한 장치 인증, 그리고 AD와의 연동 이런 부분들을 살펴봤습니다. 이런 기능들이 우리가 제공할 수 있는 타 벤더 대비 큰 장점이라고 할 수 있고요. 물론 기능들이 제공되는 다른 벤더에 비해서도 훨씬 더 편리하고 간단하게 적용할 수 있다라는 장점이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사용자들을 만나게 되면 다른 벤더에 비해서 UI가 편하고 직관적이다, 설정이 쉽다, 이런 얘기들을 많이 들으실 수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을 좀 정리를 해서 우리가 다른 벤더에 비해 어떤 장점을 가지고 우리가 세일즈 활동을 하거나 어필을 할 수 있을지 좀 살펴보겠습니다. 일단 저희 솔루션은 굉장히 간단합니다. 그래서 스위그와 캐스비를 가지고 통합적인 정책을 적용할 수 있고요. DEM이라는 기능을 통해서 로깅을 모두 다 같이 할 수 있습니다. 스위그는 여기서 보고 캐스비는 여기서 보고 GTNA에서는 또 다른 데서 보고, 그리고 자원이 각각 따로 있고 이런 불편함이 없이 단일한 화면에서 쉽게 구현을 할 수 있고요. 그리고 앞에 설명드렸던 VoIP, 즉 서버 이니시에이트 플로우 같은 기능들을 제공함으로써 바이다이렉셔널리하게 포트와 프로토콜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앞에서 잠깐 언급드리진 않았는데 우리가 인증서를 통해서 SSL이나 TLS와 같은 에 대한 인스펙션도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가장 강점이라고 할 수 있는 에이전트 리스는 우리가 타 벤더에 비해서 굉장히 강력한 기능들을 갖고 있는데요. 에이전트 리스를 통해서 단순히 웹 브라우저를 이용해서 웹 서비스 접근이라든가 RDP, 그리고 SSH, GitHub 아니면 DB 등의 별도의 에이전트 설치 없이 구현을 할 수 있다는 점이 있겠습니다. 그리고 제일 처음에 말씀드렸던 스마트 라우팅을 통해서 가장 빠르고 안정적인 경로로 우리가 에이전트가 설치된 사용자로부터 목적지하는 커넥터까지 접속을 경로를 제공해 주는 이런 부분이 좀 특장점이라고 설명할 수 있겠습니다. 다른 제조사의 경우에는 에이전트 리스에 대한 기능들이 굉장히 좀 미약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에이전트 리스를 제공할 수 있는 고객들에게는 이 부분이 굉장히 큰 장점이 되겠습니다. 에이전트 리스에 대해서는 우리가 특히 어떤 IT 서비스를 하는 회사 같은 경우에는 외주 개발자들이 많이 오실 텐데 브라우저 기반으로 타일 형식으로 접속하는 아이콘들이 제공이 되기 때문에 해당 브라우저에서 생성되지 않은 아이콘에는 접속할 수 없는, 아이콘으로 만들어지지 않은 서비스에 접속할 수 없기 때문에 임시 혹은 단기 아니면은 좀 제한된 권한이 필요한 그런 사용자에 대한 통제를 에이전트 리스 방식으로 제공할 수 있기 때문에 굉장히 효율적으로 사용자 관리를 할 수 있다는 점이 좀 강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지스케일러 같은 경우에는 좀 관리하는 UI가 많이 분리되어 있고요. 인스펙션 쪽이 조금 상대적으로 좀 미약한 부분입니다. UI가 좀 분리되어 있기 때문에 정책 적용하는 것도 굉장히 불편하고요. 여기서 언급되진 않았지만 저희는 태깅 기능으로 특정한 내용들을 태그 표시를 해서 그 태그를 활용해서도 정책에 불러와서 사용할 수 있기 때문에 굉장히 정책 적용하기가 간편합니다. 네, 그리고 GTNA 같은 경우에는 에이전트
only만 제공하고 있고요. 서버 이니시에이트 플로우는 제공되지 않고 있다라고는 하는데 제가 들은 내용으로는 현재 서버 이니시에이트 플로우도 적용을 할 수 있다라고 들었습니다. 하지만 저희처럼 제가 이미 저희 솔루션에 대해서는 검증을 해봤기 때문에 매우 잘 동작하고 있다라는 점으로 강점을 생각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네스코프나 팔로알토, 여기는 소프트웨어 디파인드 VPN 메시 투 데스크탑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네, 이거 GTA가 네, 그리고 이런 캐스비 관련된 내용들도 네, 저희가 상대적으로 좀 강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밖에 스몰러 컴페티터에 대해서는 뭐 크게 언급하지 않아도 좋겠습니다. 네, 여기까지 좀 전체적으로 GTNA 어드밴스드라고 하는 내용으로 좀 살펴봤습니다. 앞에 내용이 좀 설명이 어려울 수 있기 때문에 좀 쉽게 설명을 하고자 하면서 좀 버벅대는 부분도 있었는데요. GTNA에 대한 기본적인 기능을 이해하고 계신 분이라면 조금 더 이해도가 높으셨을 거고요. 앞으로 뭐 베이스 꼭 GTNA뿐만 아니라 다양한 기능들에 대해서도 저희가 함께 실습도 하고 또 실제 제안도 하고 구성도 해보면서 저희 제품 많이 적용하고 또 고도화될 수 있도록 많은 도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